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오늘은 2-2단원 한국지리 하천과 평야지형 관련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선생님 교재에는 26쪽부터 28쪽까지 총 12문제가 있어요. 자, 바로 1번부터 볼게요. 다음 자료의 기억, 니은 특징을 비교할 때 그래프 AB에 해당하는 지표로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네요. 자, 요 글을 읽어보지 않더라도 자, 요 분수계와 하계망의 모습을 보고 기역과 니은 중에 누가 상류고 누가 하류인지 먼저 판단해 볼게요. 자, 물은 시작하는 곳은 여러 군데고 하나로 모여서 바다로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자, 시작하는 곳은 여러 군데지만 여기 니은에서 한 줄기로 모였죠. 그래서 니은이 하천의 하류가 되고 기역, 분수계와 가까운 자, 기역이 상류 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A와 B에 들어가 있게 A는 지금 니은 하류 쪽에서 뭔가 높은 지표를 골라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B는 기역인 상류에서 높은 무언가를 골라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저의 뜻은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먼저 하류에서 높은 지표를 골라볼게요. 먼저 평균 하폭. 하폭은 하류로 갈수록 넓어지니까 하폭은 되는 거고, 그다음 하류로 갈수록 경사는 완만해지나. 완만함이 저니까 저 요거 틀린 거고, 퇴적물의 입자 크기는 상류가 크죠? 그래서 요것도 틀린 거지. 자, 그 다음에 B를 볼게. 그럼 1번, 2번만 보면 되겠다. 자, 상류에서 높을 수 있는 게 수심은 하류가 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수심이 상류에선 얕고 하류에서 깊으니까 수심이 틀렸고, 경사는 산지 쪽에 상류가 훨씬 더 급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것도 OX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수심 X지. 상류에서 높지 않고, 깊지 않고. 그다음 퇴적물 평균 입자 크기는 상류에서 크니까 이건 동그라미지. 경사도 동그라미. 어쨌든 둘 다 동그라미 되는 게 2번이죠. 그래서 답은 2번. 자, 그다음 2번 문제 갑니다. 가라 지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나다라가 하천에 누가 상류에 위치하고 누가 하류에 위치하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왼쪽 그래프에서요, y축이 수위의 해발 고도니까 당연히 해발 고도가 높은 쪽이 상류고 낮은 쪽이 하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라가 상류고 가로 내려올수록 하류 쪽에 해당이 되는 거죠. 아니면 왼쪽 오른쪽 그래프 보셔도 돼요. 자, 오른쪽 그래프에서도 y축이 해발 고도잖아. 그러면 가가 해발 고도가 0m로 가장 낮고 라가 가장 높으니까 하천은 라에서 가 쪽으로 이렇게 흘러갔겠지. 그래서 당연히 가가 하류고 라가 상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갈수록 하류다. 됐지? 그리고 하구로부터의 거리, 여기서 하구로부터의 거리도 가까운 게 당연히 하류니까. 그래서 힌트가 여러 개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힌트를 잡아서 상류 하류를 먼저 판단해 주세요. 자, 그럼 1번부터 볼게. 자, 가에서의 수위 변동. 자, 가에서 수위 변동은 자, 지금 왼쪽 그래프에 있습니다. 이게 제목이 수위 변동이니까 나다라는 자, 하루 중에 수위가 거의 변하지 않는데 가는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반복을 하죠. 그러면 자, 이거는 조차로 인한 것이다. 맞는 거지. 여기가 하구와 가까운 곳에 거의 해발 고도가 0m에 가까운 해수면하고 높이가 비슷한 곳이니까 이 하천 구간에서는 밀물이 거꾸로 역류해서 들어오면 수위가 올라가고 썰물 빠지면 수위가 이렇게 내려갈 수 있죠. 그래서 이 수위 변동은 조차로 인한 것이다. 이게 맞는 거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가처럼 조차에 의해서 하천 수위가 오르락 내리락 변하는 하천은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감조 하천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가는 이 감조 하천에 감조 구간에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 2번 볼게요. 자, 하폭은 하천의 폭이란 뜻이잖아. 그러면 라 상류에서 가장 넓은 게 아니고 가 하류에서 가장 넓어야지. 그래서 이거 틀린 거고요. 자, 그다음 3번에 하천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 자, 퇴적물의 입자 크기는 상류에서 크고 하류에서 작은 거지. 그럼 가하고 다 중에 다가 더 커야죠. 그래서 3번 틀렸고. 자, 그다음 평균 유량은 하류 쪽에서 많아야 되니까 자, 라가 가보다 많다. 그러면 가가 더 많아야 되는 거고요. 가가 하류니까. 다음에 가와 나의 하상 고도의 차이는 여기서 보면 되지. 가는 0m, 나는 한 5m니까 약 5m 정도 차이가 나요. 자, 그다음 다와 나의 하상 고도 차이를 볼게. 자, 다는 한 17m. 그다음에 라는 한 28m. 뭐 이렇게 되니까 약 11m 정도 차이가 나죠. 자, 그러면 다와 나의 하상 고도 차이가 더 커야 되지.
그래서 5번도 틀린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3번 갈게요. 가나 하천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먼저 요걸 한번 볼게. 하구 인근의 조차. 자, 그러면 자, 하루 중에 조차가 자, 나는 막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게 조차가 크게 변하는데 가는 그렇지가 않죠. 자, 일단 요걸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가는 경사가 좀 급해. 맞지? 해발 고도가 하구에서 지금 상류로 갈수록 쫙 올라가는 거 보니 경사가 좀 급한 하천이고 나는 하구에서 상류 쪽으로 거슬러 올라갈 때 경사가 완만하게 변하죠. 자,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나는 무조건 이거 서해로 가는 하천이야. 쌤 이렇게 쓸게. 서해로 가는 하천, 꼭 하는 하천 이렇게 써볼게요. 근데 가는 조차가 거의였고 하천의 경사가 급하잖아. 그러면 이 하천은 지금 동해로 유입되는 하천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물론 A, B 중에는 A가 하류고 가하천의 하류고 B가 가하천의 상류 두 개만 비교했을 때 CD도 C가 하류고 상대적으로 D가 상대적으로 상류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볼게요. 자, 기억에 가하천의 A 지점은 B 지점보다 유량이 적다. 유량은 하류가 많아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기억이 틀린 거고. 그다음에 나하천의 D 지점은 C 지점보다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작다. 자, D가 더 상류이기 때문에 퇴적물 평균 입자 D가 더 커야지. 그래서 D는 틀렸고. 그다음에 디귿의 가하천보다 나하천에서 감조 구간의 길이가 길다. 자, 나하천이 조차가 더 크기 때문에 당연히 감조 구간이 더 길겠죠? 자, 디귿이 맞고. 그다음에 리을의 가하천의 AB 구간의 평균 경사, AB 구간의 평균 경사 이렇지? 그다음에 나하천의 CD 구간의 평균 경사는 이렇지. 그러면 경사가 더 급한 건 AB 구간이 되겠죠. 여기가 경사가 더 급해야지. 자, 그래서 리을이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볼게요. 자, 지도는 우리나라 주요 하천 유역에 관한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자, 분수계가 딱 그려져 있고 분수계는 한쪽이고 그다음 하계망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그냥 그대로 푸시면 돼요. 자, 먼저 1번에 한강은 댐 건설 이후 하상 개수가 커졌다. 자, 한강에 많이 댐이 건설되어 있는데 자, 댐을 건설한 목적은 유량을 조절하기 위함이죠. 유량 조절. 자, 그럼 우리나라 하천의 단점 중에 하나가 계절별 유량 변동이 크다는 단점이 있죠. 왜냐하면 여름에 비가 집중하다 보니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댐을 건설한 거 아니야. 그러면 하상 개수가 커지면 안 되지. 그렇지? 작아져야죠. 작아졌다. 이래야지 맞는 거지. 자, 그래서 1번이 틀렸고. 자, 그다음에 2번에 금강유역은 낙동강 유역보다 면적이 넓다. 이렇게 돼 있어요. 쌤이 최첨단 시스템으로 내가 색칠해 볼게. 자, 형광펜으로 색칠해 볼게요. 자, 먼저 금강유역 색칠해 볼게. 금강유역. 요 분수계로 이렇게 둘러싸인 데잖아. 이게 금강유역이 여기죠. 금강유역이 요렇게가 금강유역이죠. 맞죠? 본격 색칠 공부 유튜버 같네. 어이구, 여기 분수계 넘어가면 안 되는데. 자, 요렇게 금강유역이고요. 자, 그다음에 낙동강유역. 자, 낙동강유역은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해볼게. 자, 낙동강유역은 요 분수계로 둘러싸인 요 안쪽이잖아. 그렇지, 요렇게 둘러싸인 안쪽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대부분 경상도 지역은 다 낙동강 유역에 해당이 됩니다. 아, 역시 선생님이 그림을 잘 못 그리죠. 선생님이 그 고등학교 때 열심히 그림 그렸는데 미술 선생님한테 기샤대기 맞은 얘기 해줬나 모르겠네. 자, 어쨌든 자, 낙동강 유역하고 금강 유역하고 누가 더 넓어요? 자, 낙동강이 더 넓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다음 3번 볼게요. 자, 낙동강 하구에는 넓은 규모의 삼각주가 와 있단다. 요거는 알아야지 맞지? 그러니까 낙동강 하구에 여기 부산 쪽에 삼각주가 발달해 있으니까 자, 3번이 정답이고요. 자, 다음 4번에 영산강과 섬진강에는 모두 하구뚝이 건설되어 있다. 자, 영산강에는 하구뚝이 건설되어 있어. 근데 섬진강에는 없잖아. 그래서 이거 틀린 거고요. 그래서 우리 하구뚝이 있는 새하천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 요 새하천이 금강하구.
영산강하고 낙동강하고 이렇게 세 곳에 하구뚝이 있습니다. 섬진강하고 한강은 없어요. 자, 5번에 A와 B 지점에 떨어진 빗물은 자, 모두 금강 유역으로 유입된대. 자, B에 떨어진 물은 여기 금강으로 들어갈 거야. 근데 A는 금강 유역 면적에 속해 있지 않잖아요. 이 물은 이쪽으로 바로 빠지겠지. 그래서 B는 맞는데 A가 틀렸어요. 그래서 5번도 틀린 거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본격 색칠 공부도 자, 한번 해봤고요. 자, 다음에 5번 볼게요. 가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자,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가하고나 하천이 그려져 있는데 자, 하천을 볼 때 가는 주변이 평지니까 하류 구간에 나타나는 자유공유 하천이죠. 자유공유 하천. 나는 등고선이 그 형사가 좀 급한 데가 나오니까 산지를 흐르는 가믹공유 하천이죠. 그래서 주로 나는 상류에서 발달하고 그다음에 자유공유 하천은 하류에서 주로 발달한다 라는 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자, 기억에 나 가믹공유 하천 주변에는 계단상의 지형이 나타난다. 자, 가믹공유 하천 주변에 계단상의 지형 우리 내자로 뭐라 그랬지? 하안단구라고 했죠. 하안단구. 그럼 하안단구는 보통 가믹공유 하천이 돌아가는 보면 쪽의 완경사면에 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등고선 간격이 조금 넓은 지점들이니까 선생님이 또 형광펜으로 한번 그려볼게. 몇 군데 찾아볼게. 일단 요런데 여기 등고선 간격이 넓지 맞지? 그다음에 여기도 등고선 간격이 넓고 평탄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자, 요런 데가 지금 하안단구가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이 맞고 그다음 니은에 가의 하천은 나의 하천에 비해 하방 침식이 활발하다. 하방 침식은 상류에서 활발한 거지. 그러니까 나에서 더 활발해야 돼. 자, 그래서 니은이 틀렸고 자, 그다음에 디귿에 나는 가보다 하상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다. 자, 평균 입자 크기는 상류 나에서 더 큰 거죠. 자, 그러면 디귿이 맞고 그다음 리을의 가는 하천 상류 아니고 하류가 돼야 되고 나는 하천 상류가 돼야 되지. 자, 그러면 리을이 틀렸으니까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럼 6번 갈게요. 가나 지형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 보니까 이 나가 주니까 나부터 해볼게. 자, 나 주변이 대부분 다 평야고 그러면 이 땡땡강은 자유공유지? 맞지? 그러면 자유공유 하천이 유로 변경을 하다가 생긴 솥불 모양의 호수인 거죠, 나가. 그래서 나는 여기서 우가코. 나는 우가코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를 볼게. 가 주변은 지금 가믹공유잖아. 근데 가믹공유인데, 자, 요 생긴 모양을 봐봐. 자, 여기가 우가코처럼 물이 고여져 있진 않지만, 요렇게 C자 커브 형태로 평탄한 데가 나와. 자, 그러면 과거에는 하천이 이렇게 흘렀다는 거죠. 과거에는 하천이 이런 식으로 하천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흘렀다가 이렇게 흘렀는데 유로가 이렇게 절단이 되면서 이쪽으로 물이 안 들어오니까 이게 맨 땅으로 드러난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이런 지형 우리 뭐라 그러냐? 과거에 물이 흘렀던 길이었는데 지금은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가는 뭐라 그런다? 구하도라고 하죠. 구하도. 그래서 어쨌든 구하도나 우가코나 둘 다 하천의 유로 변경 과정에서 형성된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하천의 유로 변화로 형성되었다. 이게 정답이죠. 그래서 이 유로 변화는 자, 두 가지가 동반돼야 돼요. 자, 먼저 첫 번째가 자, 측방 침식이죠. 측방 침식. 공경면에서의 측방 침식.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보호면 쪽에서는 퇴적 작용이 활발하니까 유로가 자꾸 바깥쪽으로 빠지게 되잖아. 맞지? 그래서 보호면.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작용이 동반이 되면 하천이 유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자, 나머지 1번부터 오답 한번 체킹해 볼게. 자, 기반함이 용식되어 형성되는 지형은 우리 뭐라 그러나? 카르스트 지형이라 그러죠. 카르스트 지형. 그래서 1번 틀렸고. 그다음에 자, 주변에 농업 용수를 나는 공급할 수 있는데 가는 공급할 수 없어요. 자, 2번 틀렸고 1번도 틀렸고 2번도 틀렸고. 그다음에 4번에
주로 하방 침식에 의해 형성된다고 했는데 얘는 유로 변경이잖아. 유로 변경에서는 하방 침식보다 측방 침식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4번 틀렸고, 다음에 5번에 집중호우시 물을 저장한다. 나는 물을 저장할 수 있는데 가는 어차피 물이 없잖아. 그래서 이것도 틀린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7번 갈게요. 다음 자료는 우리나라 어느 지역의 지형도와 AB 구간의 단면도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자, 먼저 지형도를 봅니다. 자, 가운데가 해발고도 500m보다 낮은 평평한 데가 나오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갈수록 해발고도가 지금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형이 침식분지죠. 분지. 아, 이거 보면 쉬운데 맞지? 그래서 바깥쪽이 산이고 안쪽이 내부 평지가 나오는 산으로 둘러싸인 평야를 우리가 침식분지라고 했습니다. 자, 침식분지 하면 중요한 게, 자, 내부 평지의 암석과 외부 산지의 암석이 다르다는 걸 꼭 알아야죠. 그래서 외부 산지는 침식에 강한 편마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부 평지는 침식에는 상대적으로 약한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기역이 편마암, 니은이 화강암이고, 그다음에 여기 디귿은 뭐냐면, 자, 화강암 층류의 하천이 흐르다가 이 하천이 범람에 의해서 퇴적된 지형이죠. 그래서 얘는 범람암. 이렇게 풀어줍니다. 자, 그러면 뭐 하천 퇴적층 뭐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어. 꼭 굳이 범람으로 지칭하지 않더라도. 자, 기억 볼게요. 자, 기억에 기반한 편마암이잖아. 편마암은 시원생대 변성암이 주를 이룬다. 맞는 거지? 자, 편마암은 우리 언제 형성됐어? 시원생대. 화강암은 중생대에 형성된 거죠. 자, 그다음 니은 볼게. 자, 니은은 경동성 요곡 운동으로 형성된 고위평탄면이죠. 이거 침식분지의 바닥이잖아. 고위평탄면이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그다음에 디귿에 니은에 기반함은, 화강암은 기역에 기반한 편마암보다 풍화 침식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다. 이거 맞는 거죠. 그래서 화강암이 낮게 깎여 나간 거잖아. 그래서 평지가 된 거잖아. 그래서 디귿이 맞고, 그다음에 리을에 니은과 디귿에서, 자, 충적층이 넓게 발달하여 주로 벼농사가 이루어진대. 자, 여기서 충적층이란 말은 하천의 퇴적층이란 뜻이잖아. 그럼 여기서 하천이 퇴적시킨 건 디귿만 해당되고 니은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니은이 틀렸으니까 답은 기역 디귿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볼게요. 다음 글의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자, 하천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된 충적 평야에는 우리 세 개 있잖아. 선상지, 범람한, 삼각주.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이 요거 세 개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먼저 기역 볼게. 산지와 평지가 만나는 골짜기 입구에서 유속의 감소로 하천이 운반하던 물질이 쌓여서 형성된 지역. 그래서 골짜기 입구의 경사급변점에서 퇴적되는 기역 지형을 우리는 선상지라고 합니다. 자, 선상지. 자, 그다음 니은 볼게. 자, 범람에 의해 하천 양안에 운반된 물질이 쌓여 형성되었다. 그럼 요 니은은 뭐에 해당돼요? 범람어. 간단하지? 자, 그다음 디귿은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하천 하구에 토사가 쌓여서 형성되었대. 그러면 디귿은 삼각주죠. 삼각주. 글씨 알아보겠지? 삼각주. 자, 그럼 1번 볼게. 자, 기역의 하단부는 하구뚝이 건설되어 있다. 얘는 산지와 평지가 만나는 저기 상류 쪽이 되는 거니까 하구뚝은 없는 거지. 하구뚝은 완전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이 있는 거니까. 그럼 2번에, 자, 니은의 규모는, 범람원의 규모는 하류에서 상류로 갈수록 커진다. 이거 틀린 거예요. 자, 상류에서 하류로 갈수록 커져야 돼. 왜냐하면 그래야지 퇴적작용이 더 활발해지니까요. 상류는 상대적으로 침식이 더 활발하니까. 자, 다음 3번 볼게. 자, 디귿은 하천에 의한 토사 공급량보다 조류에 의한 토사 제거량이 많을 때 잘 발달한다. 자, 하천이 하구에 토사를 공급했는데 그 이상으로 토사가 조류에 의해서 제거되면 잘 발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리을은 미음보다 홍수 피해가 자주 발생한다. 자, 리을 미음을 봐야 되겠네. 리을이 자연재방, 미음이 배우습지. 자, 범람원의 자연재방과 배우습지 중에, 자, 홍수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건 요거 미음의 배우습지죠. 배우습지가 입자가 작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배수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홍수 피해가 잘 발생하고, 그리고 논으로 이용하는 곳은 여기 미음의 배우습지가 되니까 4번 틀렸고요. 다음 5번에 미음은 리을보다 점토질 구성 비율이란 건, 점토질이란 말은 진흙, 점토같이 입자가 작은 물질을 얘기하죠.
그래서 배우습지는 입자가 작은 물질로 구성되어 배수가 불량하다. 이게 정답이겠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연제방이 상대적으로 입자가 큰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서 배수가 양호한 거죠. 자, 여기 8번까지 풀었고 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9번도 범람원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림은 어느 하천의 지형 형성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에 대한 설명 오는 거. 자, 홍수 때 물이 넘쳐서 가, 나 이렇게 두 부분으로 퇴적이 된다 그러네요. 가가 하천 바로 옆에 해발 고도가 높고 입자가 큰 물질로 구성된 가가 자연제방. 자, 나는 그 뒤에 형성되는 입자가 작은 물질로 구성되는 배우습지죠. 자, 그럼 1번부터 볼게. 자, 가는 나보다 배수가 양호하다. 자연제방이 입자가 크니까 물이 잘 빠진다. 맞는 거죠. 그다음 해발 고도도 당연히 자연제방이 높죠. 맞고. 그다음에 점토질 구성 비율은 배우습지가 높고. 그다음에 자연제방은 박과 칠학. 왜냐하면 배수가 잘 되니까. 그다음에 배수가 불량한 배우습지는 논으로 이용된다. 여기까지 다 맞죠. 그래서 지금 틀린 게 5번인데, 자, 왜 틀렸냐 하면, 자, 자연제방 배우습지 어쨌든 나는 지금 범람원이잖아. 범람원은 하천 하류에 형성되는 퇴적지형이죠. 자, 그러면 하천 하류에 퇴적이 활발한 게 최종 빙기냐 이거야. 최종 빙기는 빙하기잖아. 자, 하천 하류에 자, 최종 빙기 때는 하천 하류에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변화는 이거죠. 해수면이 내려가. 해수면이 하강에. 자, 그러면 해수면이 내려간다는 건 그만큼 깎을 수 있는 육지 면적이 더 생기는 거니까 침식 작용이 더 활발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류의 퇴적이 활발할 때 범람원이 잘 생기는데 빙기는 침식이 활발할 때잖아. 그래서 빙기 때 잘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 범람원은 다 후빙기 해수면 상승 이후에 퇴적이 활발해지면서 형성이 된 거예요. 자, 시기상은 그렇게 기억을 해줍니다. 자, 10번 갈게요. 나는 동일한 하천의 두 구간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네요. 자, 먼저 가하고 나 중에 나 주변이 대부분 평지니까 나 하천이 자유공유하천. 공유하천. 하천 하류 쪽이 되겠지. 그다음에 가는 주변에 산지들이 많으니까 가의 하천은 가밑 공유하천. 공유하천. 상류 구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C하고 D도 찾아볼게. 자, C하고 D가 자유공유 하천이 범람에서 만들어진 평지겠지. 그러면 C는 하천 바로 옆에 밭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C가 자연제방이고, D는 그 뒤쪽에 논으로 이용되는 땅이니까 배후습지가 됩니다. 자, 글씨 잘 알아보겠죠.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볼게. 자, 가의 평균 유량은 나보다 많다. 유량은 나가 많아야죠. 하류로 갈수록 많아야 되니까. 기억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에 가에서는 하천의 하방 침식, 상류에서 하방 침식이 활발하고 하류에서 측방 침식이 활발하니까 니은이 맞고요. 그 다음 디귿에 하천의 침식 작용은 여기서 A와 B 지점인데, 자, A는 하천이 돌아가는 안쪽 보호면이죠. 보호면. B는 하천이 돌아가는 바깥쪽의 공격면이죠. 그럼 당연히 침식은 공격면에서 더 활발한 거잖아. 그래서 디귿이 맞죠. 그 다음에 리을에 퇴적물 평균 입자 크기는 C, 자연제방이 퇴적물 평균 입자가 더 커야지. 입자가 더 커야지. 그래서 리을 틀렸으니까 답은 니은 디귿 3번이 됩니다. 자, 두 문제 남았어요. 8문제 찍다가 12문제 찍으니까 힘드네. 자, 힘들지만 힘내가지고 열심히 찍겠습니다. 자, 11번 볼게요. 가나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먼저 가하고 나 중에 나가 주변이 평지인 하천이니까 나가 자유공유 하천. 하천의 하류 구간이 될 것이고요. 가는 나보다는 해발 고도가 높은 지점이면서 산지가 좀 발달하니까 가가 가밑 공유 하천. 상류 쪽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자, CD를 한번 비교해 볼게. 자, D가 자유공유 하천이 범람에서 퇴적된 평야 중에 하천 바로 옆에 위치하면서 취락도 있고 밭도 있고 과수원도 있는 D가 자연제방이 되겠지. 그럼 C는 그 뒤쪽에 논으로 이용하는 곳이니까 배후습지. 자, 그 다음에 왼쪽에서 B를 볼게. B가 자, 하천 안쪽에 감익공유 하천이 돌아가는 안쪽에 계단 모양의 평탄면이 되겠죠. 그래서 B가 하안단구. 자, 다음 A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볼게요. 자, 먼저 1번에 자, 가의 하천은 나의 하천보다 평균 유량이 많다. 유량은 하류 나에서 많아야지. 그래서 1번 틀렸고, 그다음 2번에 나의 하천은 가의 하천보다 하상의 해발 고도가 높다. 하상의 해발 고도는 당연히 상류 가가 높아야죠. 가가 높아야 되니까 2번 틀렸고, 그다음 3번에 자, B가 하안단구잖아. 하안단구는 둥근 모양의 자갈이 발견된다. 이게 정답이죠. 그래서 답은 3번. 자, 왜 둥근 모양의 자갈이 발견되냐 하면 하안단구는 과거에는 하천의 바닥이었죠. 하상이었죠. 과거 하상이 융기했으니 융기한 지형이니까 예전에 하천 바닥이었으면 자, 물살에 의해서 동글동글하게 깎여 나간 돌들이 있을 거잖아. 그 돌을 가진 상태에서 융기를 했으면 당연히 하안단구의 땅을 파보면 둥근 모양의 자갈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답은 3번이고요. 다음 4번에 자, B는 A보다 범람에 의한 침수 가능성이 높다. 자, 이거는 자, A가 무슨 지형인지 몰라도 상관없어. 자, B가 등고선 한 칸 더 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B가 해발 고도가 더 높은 데니까 범람에 의한 침수 가능성이 더 낮아야지. 그래서 이게 틀린 거고요. 그다음 5번에 C의 토양은 D의 토양보다 배수가 양호하다. 자연제방 배우습지 중에 배수가 양호한 곳은 자연제방 D겠지? 그래서 이거 틀렸고 정답은 3번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찾지 못한 A는 뭐냐면 자, A는 하천 바로 옆에 고도 차이가 안 나는 곳이니까 홍수 때는 여기가 물이 넘쳐서 충분히 물에 잠길 수 있는 땅이죠. 그래서 A가 상류에 있는 범람원인데 이렇게 굳이 찾지 않더라도 그냥 답을 구성할 수 있게, 답을 찾을 수 있게 문제를 출제를 해주십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그렇게 가혹하지진 않으세요. 자, 12번 볼게요. 자, 지도의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먼저 자, 왼쪽을 보면 뭐 북한강 이렇게 뭐 표시되어 있고 자, 가운데가 해발 고도가 낮고 바깥으로 갈수록 지금 뭐 200, 400, 600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갈수록 등고선이 빽빽하고 해발 고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왼쪽에 나와 있는 이 지형은 침식분지죠. 침식분지. 그다음 오른쪽 볼게. 자, 오른쪽은 지금 강원도 평창이라고 돼 있고 특히 자, C가 해발 고도가 1000m, 1100m 가까이 되는데 등고선 간격이 넓은 데잖아요. 그러면 C는 고위평탄면. 자, D는 태백산맥 분수계 동쪽에 있는 급경사면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요걸 안 찾았네. 자, 침식분지의 A와 B 중에 A가 내부의 평지지. 그러면 항상 물어보는 게 내부 평지를 구성하는 암석은 뭘까요? 화강암이죠. 그래서 A는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는 내부 평지. 그럼 B는 무슨 암석이 되는 거야? B는 외부 산지를 구성하는 편마암이 되겠죠. 보이려나 모르겠다. 자, 편마암 이렇게 쓴 거야. 자, 그럼 1번에 자, 1번부터 볼게. 자, A는 지하수의 용식작용에 의해 형성된 지형이다. 얘는 분지잖아. 하천의 침식으로 형성된 거죠. 그래서 이거 틀린 거지. 그러면 자, 지하수의 용식으로 형성되는 지형 석회동굴 있죠. 자, 1번 틀렸고 그 다음 2번에 A와 B의 기반함은 신생대에 형성되었다. 자, 이거 틀린 거지. 그래서 A 화강암은 언제 형성된 거야? 중생대. 그 다음에 B 편마암은 언제 형성된 거야? C 원생대에 형성된 거죠. 그 다음 3번 볼게. 자, B의 기반함은 A의 기반함보다 풍화 침식에 약하대. 풍화 침식은 A가 더 약해야지. 틀린 거죠. 그래서 다 깎여서 평지가 된 거잖아요. 그 다음 4번 볼게. C는 A보다 풍력 발전 단지 조성에 유리하다. 자, C는 고위평탄면이니까 자기보다 높은 데가 여기서 없어. 그러면 바람이 세겠지. 그래서 풍력 발전에 유리한데, 자, A는 분지 바닥이니까 이렇게 생긴 거잖아. 단면도를 그리면. A는 지금 이 지점이지. 그러면 주변의 산지가 바람을 막고 있죠. 그러면 풍력 발전 조성이 좀 불리하겠네. 그래서
C가 A보다 풍력 발전에 유리하다 했으니 4번이 정답이죠. 자, 그다음 5번에 목축업은 C보다 D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목축업은 당연히 평탄한 데서 해야지. D 같은데 하다가 소가 미끄러지면 어떡해? 맞죠? 자, 그래서 C가 더 유리한 거니까 자, 5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문제 여러분들 해설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 해설이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푸느라 고생하셨고, 자, 우리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또 현장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